역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로 휴대전화를 바꾸고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전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진술 거부권을 쓰겠습니다. 아니 적어도 아직까지는 현직 국가원수이고 직무는 정치대가 있지만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말 것도 없고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네. 어떻게 현역 대통령을 구속영장을 하면서 딱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나머지 이유를 못 찾은 거예요. 현역 대통령이 뭐 도저우리가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잠깐 여기서 여기 중요한 거니까 관련자들 가령 수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그리고 경찰청장 전부 다 이미 기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다 확보를 해서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증거를 인멸할 게 있다고 지금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적부심을 하니까 이유는 겁니다. 청구는 이유 없다. 7자 판결이에요.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적부심을 기각을 할 것 같으면 왜 기각을 하는지 한 줄이라도 적어줘야죠. 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사유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그 앞에 전제가 뭐냐?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입니다.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에 대한 소명. 저도 영장전담 판사를 했습니다. 판사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은 시킬 수 있어요. 발부할 때 범죄 사실 소명된다, 소명 안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는 쓰는 판사 있고 안 쓰는 판사 있어요. 그것이 소명되지 않았으면 기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도주 우려가 있다. 다행스러운 건 윤석열 피의자가 도주하지 않았어요. 도주할 가능성들이 있었는데 도주하지 않은 건 다행이에요. 그러나 도주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 안 되는 거냐? 아닙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제일 큰 중요한 거예요. 저는 윤석열 피의자한테 두 개의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수의 딜레마라는 말을 씁니다. 재수의 딜레마라는 것은 A와 B의 두 피의자가 있을 때 한 사람은 인정하고 한 사람은 부인하면 이 부인하는 사람이 처벌받고 인정하는 사람이 처벌 안 받는 딜레마론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안에는 윤석열의 낮과 밤이 다른 두 개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번 비상계엄이 무슨 내란이냐. 그거 아무리 뭐 김 빠진 몸 마냥 경고성 비상계엄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란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다. 뭐 별일 아닌 것을 내가 판단을 잘못한가 보다. 파면을 안 당하려고 구질구질하게 찌질하게 하는 얘기고 거꾸로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한테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측면. 그럼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려면 어떤 측면이 되느냐. 이거는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반국가 세력인 종북 반국가 세력인 야당 세력을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것이 원통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두 개의 모순적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 자아 속에서 낮에는 윤석열이고 밤에는 안석열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공수처가 소환해도 나가지도 않고 체포 집행에 응하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수모를 겪으면서 끄집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조사에 응하질 않아요. 서울구치소 밤 하루 지내고 나니까 힘 빠져가지고 공수처 검사도 제대로 마주도 못하고 자기가 3, 4류 검사라고 폄하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1류 검사고 자기가 지휘했던 특수부의 검사들은 1류 검사고 설사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변호인들이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진짜 게임도 안 붙어보고 무조건 집니다. 무조건 영장이 발부됩니다. 하니까 마지못해서 서부지방법원에 나갔어요. 그래서 45분간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처음으로 출석해서 셀프 변론을 했습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가사 그러면 12월 3일, 4일 그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은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